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책 피시고 책은 63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너는 시간을 어떻게 착각을 한 거야? 7시쯤. 응? 오늘 선행 안 하더니 7시 10분에 응. 누가 하는 거야. 선행을 안 하는 줄 알았다? 그 선행은 술을 옮겨줘서 너 수요일 날 해야 돼. 알았죠? 그 워크북 내시고. 자, 들어갑시다. 저기 올려놔. 자, 오늘은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을 하면서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원들을 전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니라 지금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싶은 것들은 결국 뭐냐면 테크닉입니다. 즉 여기 오늘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문제풀이 테크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테크닉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답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거기까지 좀 다 이렇게 좀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다 하나하나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건 그냥 전반적으로 배울 거는 따로 없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필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숙제 문제를 먼저 해설을 좀 하기 전에 채점을 좀 해볼까요? 근데 이 왼수들이 숙제를 다 해왔다 손. 교재 63쪽까지 풀었다 손. 61쪽까지 풀었다 손 들어. 이 왼수들아. 야, 앞에 내가 월요일날 검사를 안 해준 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숙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왼수들이 언제 올 거예요? 언제까지 올래? 언제까지 올래? 딱 정해. 김민건 언제까지 올 거야? 언제까지 올 거야? 미쳤구나 니가. 이거 당장 중학교 3학년 건데 뭘 고등학생 내면이야. 이거 당장 중3 건데 이씨. 언제까지 오실 겁니까? 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올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 오면 다 남겨버린다. 11시까지. 알았죠? 참고로 곧 인수분해하고 책 끝나거든? 책 끝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나거든요? 나 중간고사 시험 범위 끝나는 날 이 책 한번 싹 걷어가지고 검사한다? 인수분해 다음 주면 끝날 거예요? 미리 얘기한다? 인수분해 다음 주에 끝난다 했다? 다음 주에 끝난다 했다? 알아서 앞에 거 다 메워 놓으세요. 알았죠? 나 인수분해 다음 주에 끝낼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수들아. 좀 중간중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63쪽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개념사는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사는 따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면서 보면은 좋겠는데요. 여기는 의외로 약간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이 1-2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물론 앞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겠지만 여기는 1-2번 같은 문제를 푼다. 그럼 너네가 선행에서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은 얘네들은 반드시 같은 문자들이 여러 번 섞여 있을 거다, 아니면 섞여져 있지 않을 거다?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올 것이다. 그럼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땐 무조건 문자를 치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치환을 하지 않아야 된다? 치환을 해야 된다. 뭐 요렇게까지는 배우는데요. 이걸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맞춰서 치환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세요. 교재에다가 정리 좀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재 63쪽에다가 하나 정리 좀 하자면 어떤 거를 좀 정리를 할 거냐면 요런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치환을 이용한 전개인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치환을 이용한 전개,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문자를 치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거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줘야 되는 것, 즉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건 바로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분명히 모든 항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에서 공통적으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항에서 모두 겹치는, 즉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다항식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이쪽에서 다 같이 겹치고 있는 다항식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항식을 나는 지금부터 뭐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결국 얘네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너네가 항 3개짜리를 전개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빡세요? 빡세죠. 그럼 항 3개짜리를 항 몇 개짜리로 바꿔주는 게 좋은 거야? 2개.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건 2개로 바꾼 거는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항 3개짜리를 항 2개짜리로 바꾼다. 다시 모든 항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항식의 항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다항식을 우리가 무슨 식으로 바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냐면은 끝. 그래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맞춰준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이 3개, 항이 4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2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2개로 줄이면 우리가 그때부터 전개해서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냐면 그때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뭐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걸 치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데 그때 필요한 게 그냥 또 다른 문자 그냥 원하는 거 하나 아무거나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고 그렇게 해서 식을 나열한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예를 보는 건데요. 그럼 여기 있는 요 1-2번 문제는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는 1-2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풀 때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쪽에서 얘기를 해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2x-y 더하기 4의 제곱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2x-y 더하기 4 얘를 몇 번 곱해준다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야? 얘 2번 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 2x-y 더하기 4를 이렇게 2번 곱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 3개짜리 가지고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보는 거란 말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도 그렇고 얘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다항식은 무조건 2개의 항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2개의 항에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묶을 때 뭐를 그럼 기준 잡아서 묶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니는 이미 알거든. 문자가 더럽게 많은 게 싫은 거야? 아니면 문자가 더럽게 적은 게 싫은 거야? 문자가 더럽게 많은 게 싫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거 일일이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전개해도 되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일이 다 이렇게 쫙 다 나열해서 전개해줘도 되지. 문제 없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전개해줘도 되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개를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이거야. 그럼 그 시간에 많이 걸리게 한 요소가 문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항 2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자 여러 개의 숫자까지 끼니까 항이 3개가 돼서 더 짜증났던 거고. 맞나? 여기까지 맞나?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짜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바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바꿔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잡아졌던 저 친구를 토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2가지 친구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다 항을 줄일 때는 문제가 됐던 건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이 결국 같이 겹치고 있는 거 하나만 보세요. 누가 겹쳤어요? 여기에서 같이 겹친 다항식을 생각해봐. 그게 바로 누굽니까? 지금 초점을 맞출 건 이 모든 항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다항식인데 그 다항식에서의 초점은 웬만하면 문자 쪽에서 끊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그렇고 같이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
EX 빼기 Y를 같이 가지고 있죠. 둘 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EX 빼기 Y가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EX 빼기 Y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는 그 다항식은 결국 EX 빼기 Y지 않겠니?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겹치고 있었던 다항식 EX 빼기 Y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다항식이라서 짜증난 거니까 이거를 단항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항을 하나로 줄이겠다 야. 그럼 문자를 아무거나 잡아서 치환해줘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아무 문자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보통 T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문자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원주의 됐어요? 여기까지? 승우 됐어요? 붐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는 EX 빼기 Y를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바뀌게 될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EX 빼기 Y를 나는 다 T로 바꿔주면 되겠고 거기에 있는 애를 우리는 더하기 4 얘도 마찬가지 더하기 4 요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T 더하기 4를 우리는 두 번 곱해준 거랑 같더래. 여기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 전개해주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전개해주면은 끝.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개 좀 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다 같이 얘기해봐. 그럼 얘는 누구 제곱에서? T제곱에서 그 다음에 누구 제곱을 더해주고 누구 제곱 더해주고 4의 제곱 얼마 더해주고 16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린 얘네들을 곱한 거 4랑 T를 곱한 거에 몇 배를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치? 여기에 2배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우리는 8T겠죠. 물론 8T가 앞에 나와도 상관은 없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전개는 했잖아. 그럼 남은 거는 당연히 이렇게 전개한 걸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던 이 친구를 결국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건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원상복구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T들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EX 빼기 Y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EX 빼기 Y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16을 그대로 잡고 거기에 우리는 8에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T가 또 EX 빼기 Y였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전개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서 써주면 우리가 원했던 항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얘기인 거야. 인거이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전개해서 그럼 얘를 전개하면 우리가 4x제곱 마이너스 4xy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제곱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몰아씁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문자끼리 몰아쓰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16x 마이너스 8y가 남게 되고 거기에 마지막 상수 16까지 더해주면 정답 되겠다. 끝. 이게 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게 되면서 정답이 완성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항을 제외한 애들의 모든 애들의 개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16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다 숫자 더해주면 끝입니다. 정답이 뭔지는 니들이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 문제를 보면은 치환을 왜 하는지는 알겠지? 그럼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간단하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 간단하게 만들어줄 때의 기준이 당연히 문자 여러 개 붙어있는 애가 하나로 줄어들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겹치는 쪽이 문자들에서 대부분 다 걸릴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문제들도 풀어보면. 됐나요? 그래서 문자 쪽에서 어차피 다 걸릴 테니까 그 문자들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개를 하고 막판에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한다. 그러니까 이중 작업은 하기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오늘 하는 건 전반적으로 어려워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표형 1번부터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형 1번, 1-1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까지 해주면 됩니다.
주겠습니다. 1-1번만 정답을 맞추고 갈게요.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해보면 알지.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채점을 좀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인데 똑같이 치환하면 되는 거고 예제 1번이랑 똑같으니까 푸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2번은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봤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시면 정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정답은 9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2번의 정답은 계산해보면 9 나옵니다. 틀린 사람들은 그리고 못 푼 사람들은 하지마 채점. 알았죠? 하지 말고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2번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 대표형 2번 같이 한번 보았을 때 그럼 이쪽에서부터 일단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줬을 때 104랑 96을 곱하는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04랑 96을 곱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 결과가 있단 말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계산 결과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솔직히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솔직히 이거 수 계산하는 거에서 공식 고르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는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읽어보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읽어보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을 좀 해보자면 각 공식은 언제 쓰는 게 가장 좋아? 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 있는 거 잘 보시게 되면 티 나는 게 있고요. 티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건 티 나는 거, 티가 안 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 대표형 2번 교재에 있을 건데 교재에다가 이거는 좀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다가 여기 좀 다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건 얘네거든요. 그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얘 있죠. 두 개 연결해서 여기 1번, 2번은 묶어서 한 번에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과 2번은 묶어서 한 번에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얘네들을 통틀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건 보통 어떤 경우일 때 많이 쓰냐면 이런 경우일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냥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의 제곱꼴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대놓고 티가 좀 나요. 자연수의 제곱꼴이면 무조건 적었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똑같은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거고 다만 얘네들을 쪼갤 때 더하기로 쪼갤 거냐 빼기로 쪼갤 거냐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기로 쪼갤 거냐 빼기로 쪼갤 거냐는 조금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면 더하기는 어떤 경우일 때 쪼개면 되냐면 이런 경우일 때 쪼개주시면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내가 강조를 한다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푼다는 소리야. 니네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잖아.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할 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뭐의 배수들이 곱하기가 제일 쉬워요? 10의 배수들이 곱하기가 쉬워요. 거듭 제곱하기에는 10의 제곱들이 편해요. 왜? 10을 제곱하면 100이야. 0만 늘어나. 100을 제곱하면 만이야. 그만큼 0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0만 늘어나지 숫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변화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 제곱하기 편한 건 10의 제곱이라는 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의 배수들이 거듭 제곱하기가 굉장히 편해. 그러면 나는 앞에 거를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거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앞에 거를 잡아서 나는 여기는 10의 제곱, 여기는 10의 배수들, 뭐 10, 20, 30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어떤 한 자리 자연수가 있을 건데 그 한 자리 자연수를 나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에서 더해줄 때는 이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더하기로 써서 우리가 제곱꼴로 써질 때는 여기 1번 같은 문제를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번은 10의 배수에서 어떤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에 대해서는요 저기 1번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그럼 빼기가 편할 때는 여기 빼기가 편할 때는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는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는 10의 배수에서 한 자리 자연수를 유빈이 밑에 거를 쓸 땐 더해줄 때 쓰는 게 편해 아니면 빼줄 때 쓰는 게 편해?
빼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10의 배수 하나를 기준 잡았을 때 그걸 어떤 거에서 한 자리 자연수를 뺄 수 있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10의 배수에서 여기 있는 한 자리 자연수를 뺐어. 그랬을 때 얘네들을 뺀 거의 제곱을 구했을 때는 그때는 밑에 거를 쓰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든 여기 있는 밑에 거든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구별해주는 기준점은 사실상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죠.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죠. 그 말은 곧 얘네들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안 돼요? 얘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위에 거를 쓰든 밑에 거를 쓰든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가장 편한 식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얘는 웬만하면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저걸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냥 시계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게 다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번과 4번은 형태가 그나마 똑같죠. 다시 형태가 그나마 똑같은 건 바로 뭐냐면 자연수들의 곱을 나타내주는 게 3, 4, 5번인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밑에다가 적어줄 건 이거예요. 5번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5번은 그냥 밑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저거 할 바에는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거 할 바에는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5번까지는 사용하진 않고요. 대부분 3, 4번.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골라야 돼. 5번 골라면은 그건 진짜 욕먹어야 되는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은 1, 2, 3, 4 내에서 골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답을 유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공통점은 있다 그랬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결국 우리는 두 자연수의 곱, 두 자연수의 곱으로 썼을 때는 3번과 4번을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과 4번은 뭐일 때 쓰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두 자연수의 곱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두 자연수의 곱일 때는 3번과 4번을 쓰면 되겠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3번과 4번을 쓰는 기준점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딱 잡아서 그냥 딱 연결만 해보면 그냥 진짜 답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답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니까 그냥 보면 돼. 알겠니? 그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 민건이. 내가 거듭 제곱할 때 가장 편한 게 뭐의 배수들이라고? 10의 배수들이 가장 편하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호 숫자들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연수들도 어차피 뭐랑 뭐로 쪼갤 거냐면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로 쪼갤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어떻게 쪼갤 거냐면 10의 배수랑 한 자리 자연수, 10의 배수랑 한 자리 자연수 다 쪼개겠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던 얘를 우리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얘네 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네 둘 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잡아주고 위에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것도 형태 생겨먹은 건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10의 배수에서 마찬가지 나는 여기 있는 한 자리 자연수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 것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요 10의 배수에서 마찬가지 뒤에 붙어있는 요 한 자리 자연수를 생각을 해줬을 때 얘네들 내에서 모든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였냐?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질문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 이 내에서 우리가 다 연결을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번 공식은 뭐냐면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3번에서는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더하고 빼고의 기준점을 잡아주게 되는 그 뒤에 있었던 한 자리 자연수 있죠? 됐나요?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같은 걸로 취급할 테니까 앞에 있는 거를 동일한 걸로 취급했을 때 여기는 합차 공식이 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항 또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얘네 둘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한 자리 자연수, 여기 있는 한 자리 자연수가 다 동일한 숫자들이어야만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었던 10의 배수들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숫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도 똑같은 거, 한 자리라는 수도 똑같은 거. 그래서 아예 똑같은 애들의 합과 차이 곱으로 돼 있으면은 저거는 3번을 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배수와 나머지를 쪼개봤는데 그게 마침 똑같은 숫자들의 합과 차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앞에 거 뒤에 거 다 똑같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은 이렇게 되고 가면은 여기 4번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10의 배수들은 무조건 똑같은 애들이 와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을 다 X로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온다 했을 때 얘네들은 더 한다거든, 둘 다. 그때 원준이 나 4번 같은 공식 쓰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10의 배수는 X로 처리됐으니까 얘는 똑같은 게 온다고 쳤어. 그럼 뒤에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똑같은 게 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게 와야 될까요? 오, 맞아요. 이제는 다른 것들의 합. 아니면 합과 차여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하나가 동그라미였고 얘가 갑자기 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달라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졌을 때는 4번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과 4번은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을 구별하기가 명확하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답이 명확하게 찢어지니까 결국 대부분 몇 번 아니면 몇 번에서 많이 내냐면 3번 아니면 4번 거에서 많이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신 공통점은 있어. 3번과 4번은 무조건 10의 배수는 다 똑같은 걸로 맞춘다고 아니면 다른 걸로 맞춘다고? 똑같은 걸로 맞췄을 때 뒤에 게 무조건 한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자리 자연수부터는 가지 않아요. 짜증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부터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이제부터 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요. 요거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약간 좀 공식처럼 좀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씁니다라고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다 정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꼴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정리 좀 하세요. 됐어? 왜 맨날 내 수업 때 멍 때리는 것 같지? 너 왜 자꾸 멍 때리는 것 같지? 오, 멍 안 때리네. 오, 좋아. 민서 다 정리했어? 어? 했어? 원준이 정리했어? 부민이 정리했어? 여기까지? 지훈이 이해돼요? 강민이 쟤는 무조건 이해가 됐겠지. 넌 됐지? 여기까지 다 했으면 보세요. 이제부터. 솔직히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배포하지나 마세요. 알겠죠? 내가 모든 문제집 다 풀어봤는데 딱 저렇게 풀려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다 저렇게 풀리고 이런 경우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한정돼 있어. 옆에 없을걸? 이 내용이? 내가 이걸 옆에 없을 텐데? 없어. 옆에 없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옆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준 건 내가 끝이고 내가 유일하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배포나 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서 딱 멋있게 풀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 하겠지. 너 어디서 배웠어? 이때는 내 이름 파세요. 알았죠? 이땐 내 이름 파셔도 돼요. 알겠죠? 맞잖아. 뽀대나잖아 나름. 약간 뭔가 정리돼 있잖아. 그쵸? 야, 뭘 독학했습니다. 야, 내 이름 팔아. 이럴 땐 좀 팔라고. 어? 자, 여기 보세요. 까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해볼 건 그럼 내가 원했던 건 104 곱하기 96이죠. 그럼 여기 잘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여기 잘 봐. 나는 104 곱하기 96이거든. 근데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3번을 쓰든 4번을 쓰든 무조건 나는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야. 얘도 10의 배수와 한 자리 자연수로 쪼개져야 돼. 근데 적어도 얘네들은 제곱꼴은 아니니까 1, 2번은 무조건 무시죠. 안 되지.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에서 정답이 나올 거냐면 대부분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일 때는 5번을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런 경우를 요즘은 거의 안 줘요. 5번은. 왜? 5번이 되려면 그냥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 5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태풍 씨는 모르겠다.
태풍 씨는 심성이 뒤틀렸으니까 낼 수 있겠어요. 그쵸? 유빈아, 그치? 솔직히 심성 조금 뒤틀리신 건 맞잖아. 약간 학교생이 좀 심성이 뒤틀렸다, 좀 약간 베베 꼬이셨다, 그러면은 낼 수도 있는데, 약간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그 정도 선이면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안 내는 게 맞아. 됐냐? 여기까지 했냐? 훨씬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럼 얘네들은 적어도 3번과 4번 내에서 우리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적어도 104랑 96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10의 배수는 있잖아. 얘랑 제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10의 배수가 두 개는 있지. 뭐 아니면 뭐야? 아니 3번 4번으로 쓴다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10의 배수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3번도 4번도.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얘네 104도 대표할 수 있고 96도 대표할 수 있는 똑같은 10의 배수를 하나 들고 와야 돼. 그게 누구일 거냐고. 둘 다 대표할 수 있는 애가 두 개 있잖아. 100 아니면 얼마? 90.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들고 와야 되겠지. 110이 되면 얘가 너무 커지고.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80이 되면 둘 다 너무 커지니까 별로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10의 배수를 먼저 설정해 주는데, 그때 나는 여기 있는 10의 배수를 설정을 해줄 때 웬만하면은 100 아니면 90 둘 중에 하나를 끌고 온다는 생각으로 봐.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90을 가지고 104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4. 한 자리 잔수가 안 됐지. 그러면은 100 말고는 90은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90은 두 자리 잔수 나오면 일단 배제하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00을 가지고 봤을 때 104는 100에다 얼마 더해주면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치? 여기 100에다 4 더하면 104지.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96은 100에서 얼마 빼주면 되니까? 그치? 100에서 우리는 4를 오히려 빼면은 얘는 96이 되잖아. 봐봐. 그러면은 앞에 거 100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 똑같고 달라진 건 부호밖에 없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렇게 한 자리 자연수와 10의 배수의 합, 한 자리 자연수와 10의 배수의 차. 근데 둘은 같은 숫자들.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공식은 3번입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이때 3번을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 요렇게.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렇게 조작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공식이 나왔고 그게 마침 여기 이 공식이랑 똑같아졌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답 고르면 돼.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숫자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대부분 1, 2, 3, 4 내에서 풀려고 할 거고 1, 2, 3, 4 내에서 풀려고 하면 무조건 한 자리 자연수와 10의 배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물론 한 자리 자연수는 달라도 되는데 10의 배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여기까지만 드려볼게요. 아마 2-2번을 아마 못 풀었다면 일일이 넣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넣어보지 않아도 풀 수 있죠. 2-2번은 그쵸? 바로 눈으로 보여야 돼. 결국 그 정도까지 경제 오르셔야 돼요. 알겠죠? 2-1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 그쵸? 2-1번의 정답은 1번. 2-2번의 정답은 몇 번? 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앞에 거는 10앱에서 똑같이 잡았을 때 뒤에 것만 달라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다음 여기 3-2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안 어려우니까 빨리 보고 갑시다. 앞에 보세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그때 여기에 지금 이제 봤을 때 나는 저거를 전개를 할 건데 저거를 계산했더니 동그라미 좀 쳐볼래요? 저게 뭐가 되었답니까? 동그라미. 얘가 유리수가 되었답니다. 유리수 동그라미. 그럼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유리수는 뭐가 없는 거? 루트가 없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리수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냐면 루트가 사라진 것, 즉 근호가 소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호가 소거되어 있는 형태를 찾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유리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리수! 라는 걸 찾아주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유리수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부터 뭘 없애주는 거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냐면 모든 포커스, 모든 총동원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루트 지워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난 좀 쳤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루트가 계산하기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이 루트가 같은 루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입니까? 다른 루트죠. 3루 하나는 3루트이고 하나는 2루트이에요. 다른 루트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면 그냥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럴 때는 그냥 뭐 해주는 게 좋냐면 그냥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한데 간혹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혹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지금 위에 올라가 볼래? 3-1번이나 대표형 3번? 걔처럼 루트가 똑같은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숫자까지 아예 똑같지. 아예 똑같죠. 밖에 있는 붙어있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 똑같지. 그런 경우일 때는 잘 들어? 우리 같은 거 겹치면 치환해서 풀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하셔도 돼요. 근데 치환 이용해서 전개 안 해도 충분히 푸니까 지금 치환 안 하고 풀어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성은 그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유리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지금부터 잘 봐. 그러니까 근호를 지우기 위해서 나는 어쨌든 저식을 전개 좀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저식을 전개 좀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는 3 더하기 3루트 2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a 마이너스 2루트 2랑 얘네 한번 곱해보지 않을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전개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치 민서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3과 a를 곱한 3a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3과 2루트 2를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마이너스 6루트 2랑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더하기 3a 루트 2랑 그 다음에 나는 쟤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12까지 만들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루트 있는 애랑 루트 없는 애들끼리 몰아주는 건 상관없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루트 있는 애랑 루트 없는 애들끼리 몰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루트 없는 애들끼리 한쪽으로 몰아. 그래서 나는 3a-12를 한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있었던 애들끼리 그대로 잡아주면 돼. 그래서 나는 3a-6을 잡아준 거에 대한 루트 1을 뒤에다가 잡아줄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 보여주면 문제 없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았을 때 유리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어쨌든 없어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누가 없어지면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뒤에 게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제부터 목표는 뭐야? 이 친구 즉 나는 여기 있는 3a-6의 루트 1을 살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거야? 이거 죽이기야. 그럼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나한테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앞에 루트 2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 거냐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 제가 0이 되었을 때만 루트 2랑 0을 곱해서 날라갑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답 유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 앞에 있었던 3a-6이 그래서 얼마가 되면 되냐면 0이 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잡아주게 된 3a-6이 그래서 0이 됐다. 고로 3a가 6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됐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a는 2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a값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목표가 생겼잖아. 그러면 목표가 생겼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는 게 목표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한쪽에는 루트가 없는 애, 한쪽에는 루트가 있는 애로 몰아준 다음에 식을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개수들끼리 계산해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한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위에 3-1번형 대표형 3번을 풀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간은 많이 안 드릴게요.
자, 맞춘 사람만 정답 부르고 가겠습니다. 3-1번 정답 몇 번? 3-1번 정답 몇 번? 4번. 3-2번의 정답은 똑같이 4번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앞에 이제 개념 노트를 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프린트를 피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개념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할 건데 여기는 좀 같이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킬은 끝났습니다. 이제 개념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얘네들을 못한다. 고등학교 거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복소수. 됐냐 여기까지는요? 특히 복소수는 요걸 가지고 계산 많이 하시니까 니네 곧 복소수 하신 다음에 복소수 하시는 반 있을 텐데 이제 곧 있으면 특히 복소수 하시는 반 이제 곧 있으면 복소수 시작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소수 시작하실 때 이거 몰라가지고 괜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요. 민서 표정을 보니까 난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너의 얼굴에 먹칠을 칠하겠어. 라는 표정인데 아니지? 아니지? 강민이 아니지? 야, 표정이 뭔가 애매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런지만 알면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왜, Y라는 거에 내가 초점을 맞출 테니까, 왜 그런지만 잘 초점 맞추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초점 맞춰서 핀트만 잘 맞춰놓으면 얘는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중에 앞에서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분모를 유리화한다. 그럼 분모에 있는 누구를 없애겠다는 거에 나는 모든 초점을 맞추면 돼. 그치? 분모에 루트가 있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는데 나는 모든 총력을 다 할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화를 했잖아. 그때 1단원에서 배웠던 건 뭐만 배웠냐면은 이런 곱셈 공식을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루트들끼리 더해져 있는 꼴, 루트들끼리 빼져 있는 꼴에서는요, 유리화를 못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단에서 배웠던 건 뭐밖에 안 배우냐면 이딴 건 배우죠. 그래서 내가 루트 A분의 뭐 루트 B 더하기 루트 C 이렇게 돼 있는 꼴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유리화하는 게 목표야. 그럼 다시 생각해. 유리화하는 거는 밑에 있었던 이 루트를 어떻게 해서 루트를 지워준다가 목표야? 제곱해주는 게 목표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분모에 있는 루트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잘 쫓아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분모에 있는 루트를 지우는 게 유리화지. 그러니까 나는 분모에 있었던 루트를 지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제곱으로 만들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럼 나는 여기 제곱 만들기 위해서 가져와야 됐던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루트 A 여기 있었던 루트 A를 잡았을 때 얘네들을 곱해주는 방법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거지. 그래야 얘가 제곱이 되니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똑같은 걸 2번 곱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루트 A를 곱했던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에 루트 A를 곱했으니까 그럼 분자에도 그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 돼요? 아니면 곱하지 말아야 돼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야 돼요? 안 곱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도 그 숫자를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했다. 이게 다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고 너네가 앞에서 연습을 했던 거고 이거 까먹었으면은 다시 머릿속에 장착하셔야 되고 왜? 중간고사는 다 섞어서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까먹으셨다면 머릿속에 장착은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지금은 어떤 거를 다뤄보겠다는 거냐면 앞에 보세요. 이제부터 보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방법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꼴인 거야. 그래서 여기 루트를 포함한 다항식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꼴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물론 여기 분자가 다항식이어도 상관없고요. 이제는 여기는 분모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고 루트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다 상관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형태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표적인 형태로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분모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다항식의 형태로 써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개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루트, 다시 하면 근호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루트, 근호를 우리는 포함한
어떤 형태일 때를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은요. 그때 루트 근호를 포함한 다항식의 형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초점은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목표는 하나라니까? 분모에는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게 목표라고? 그치? 유리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준이 분모에 있는 누구를 죽이는 게 목표라고? 그래, 루트를 죽이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요, 승우, 루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 만들기? 제곱 만들기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 만들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제곱을 주면은요, 너무 야무지게 틀렸죠. 왜? 저걸 전개하게 되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이 나와서 어쨌든 루트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둘을 곱한 거에 몇 배가 생기기 때문에 2배가 생기고 그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곱하는 건 맞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제곱해서 푸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다른 항을 끼워 넣어가지고 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다른 항을 끼워 넣어서 푸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최대한 우리가 어느 쪽에 어디에 핀트를 두고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금부터 내 포커스는 딱 한쪽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루트, 뒤에 있는 루트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였지. 그게 바로 무슨 공식? 그게 합차야. 왜? 너네는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근호를 포함한 다항식에서 우리는 근호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는 루트 빼기 루트를 곱해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사실 어떤 모양이 되냐면 a 더하기 b a 빼기 b의 모양과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췄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은 우리는 이미 전개했을 때 계산 결과를 알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계산 결과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빼준 게 정답이니까.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뭐야? 앞에 것도 루트였고 뒤에 것도 루트였는데 제곱했대? 어차피 그럼 나란히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나란히 다 죽는 상태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목표로 했던 루트 죽이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리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근호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루트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래서 합차를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차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분자로 가지고 있었던 친구 애도 마찬가지.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루트 C에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 D를 빼주는 것이 되었고 얘네들을 우리가 전개해서 계산만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게 끝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답을 유도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럼 여기에 이제 핀트를 두는 거잖아. 포커스는 거기다가 두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항식골 그러니까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다항식골에서 루트도 성공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무조건 무슨 식을 이용하면 되냐면 합차 이용한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리고 내가 정리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분모를 뭐로 만드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분모가 있을 건데 이 분모를 나는 지금 또 합차로 정리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분모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원했던 분모 유리화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분모 유리화가 종료된다.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돼. 그럼 유리화하는 방법은 총 2개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유리화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항식. 루트가 하나밖에 띡밖에 없었습니다. 단항식으로 돼 있었다. 그럴 땐 그냥 루트를 몇 제곱 만들면 된다? 2제곱 만들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를 포함한 다항식이다.
그럴 땐 무조건 무슨 공식 이용해서 유리화한다? 합차를 이용한다. 이게 끝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정리 빠르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리하세요. 그래서 64쪽에 여기 개념 정리 좀 하고 가자면, 그래서 곱셈 공식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밑줄만 그어놓고 갑시다. 우리가 분모에 분모가 뭐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일 때는 저거는 관심 없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쨌든 다항식 형태일 때는 밑줄만 그어줘. 뭘 이용한다? 곱셈 공식 뭘 이용한다? 그치, 밑줄. 이걸 이용해서 유리화한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유리화하는 방법은 완전 정식 아니야. 합차 아니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합차 아니면 제곱이야.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바로 이제 대표형 4번으로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밑줄 그으면 돼. 여기에 밑줄 긋고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잘 들어.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잘 봐. 그럼 지금 내가 여기 4번을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 지금 출발 어디에서 나는 여기 앞에 거 루트 6 빼기 루트 3입니다. 그거분의 루트 2인데 지금 어쨌든 얘 계산하라고 했을 때 저기 분모를 보니까 지금 다 루트가 사라진 다 유리화가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 얘네들을 계산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분모의 루트가 달라졌을 때 얘네들 계산하는 게 수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유리화를 해주는 게 좋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를 최소화해 주는 게 좋으니까 얘네들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유리화라는 거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유리화를 좀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리화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뚜두두두두 잡아줬더니 얘가 지금 이제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단항식입니까? 아니면 다항식입니까? 이게 다항식이잖아. 루트가 2개 있든 3개 있든 루트가 하나 있어도 되는데 단항식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단항식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항식은 이렇게 돼 있는 꼴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무언가가 더해졌든 뺐든 곱해졌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곱해진 건 단항식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뒤에 뭔가 더 붙은 거야. 다른 게.
정리가 안 되는 무언가가 다 붙어있는 형태를 다항식이라 그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있는 루트 6 빼기 루트 3은요. 단항식이니 다항식이니 저렇게 해서 봤을 때는 다항식이겠지. 루트가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기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유리화를 이용할 때 단항식을 유리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항식이 유리화에서 쓰는 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공식을 갖다 써야 할 수밖에 없다. 그때 쓰는 게 합차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확차를 쓸 수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루트 6과 여기 있었던 루트 3을 그래서 뺀 거와 반대였던 거한 거를 그래서 곱해주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분모에만 주면 서운해하니까 분자에도 그걸 똑같이 곱한다 아니면 곱하지 않는다? 곱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루트 6과 나는 루트 3을 그래서 곱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여기 분모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을 때 분모는 그러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6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는 6 빼기 3 해주면 되겠고 분자는 얘네들을 서로 다 나눠 가지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2를 곱합니다. 루트 얼마? 그래서 첫 번째 거 곱하면 루트 얼마? 루트 12에서 우린 얘네들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루트 6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루트 12는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겠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몇 루트 3인지는 아니지? 몇 루트 몇이야? 이렇게 나중에 바꿔서 계산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1번은 여기서 끝. 그럼 같은 원리로 나는 여기 두 번째 걸로 잡아줬던 나는 여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3분의 나는 여기는 루트 2도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줄 수가 이때 아니면 없대? 이때 그럼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분모를 보니까 단항식이 아니면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네. 그럼 이때 쓰는 거 유리화 하려고 하잖아. 그럼 똑같이 제곱 써야 돼 아니면 합차 써야 돼? 그래 똑같이 합차를 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얘가 루트 6 빼기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대요. 됐어? 그럼 나는 분모에만 주면은 서운하니까 루트 6에서 루트 3을 또 빼준 걸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겠고 맞냐?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분모는 또 6 빼기 3 하니까 얼마? 분모는 또 얼마? 3 그리고 앞에 거 루트 얼마에서? 루트 12에서 루트 얼마를 빼주면 돼요? 이번엔 루트 6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쨌든 6 빼기 3이니까 분모는 똑같이 3으로 어쨌든 유리화는 됐다 이거야. 그때 우리가 원했던 건 2를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그럼 빼. 누가 죽었냐? 루트 6이 죽어요? 빼는데? 빼면 누가 죽어요? 야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루트 12가 죽었죠. 맞아요? 루트 12 빼기 루트 12니까 앞에 거는 죽었고 루트 6은요 살아남지.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얘는 분자가 몇 루트 6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는 3분의 분자가 2 루트 6이 되겠지. 맞나요? 약분도 안 되지. 그럼 뭐야? 이게 답이지.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지? 2번이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하시고 4-1번, 4-2번도 똑같으니까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4-1, 4-2도 풀어볼게요.
4-1번 됐습니까? 답만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4-2번은 풀어놓으시고 정답은 4-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4-1번의 정답은 1번. 틀린 거 다시 고치시고요. 4-2번은 정답은? 구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틀린 사람들은 다시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정리 좀 할게요. 아 원래 뒤에 거를 나갔어야 되는데 뒤에 걸 못 나가서 변형 공식이 있는데 5분만 나한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할래? 괜찮아요? 할래 말래? 자 숙제를 얘기하겠습니다. 65초까지 다 해놓으시고요. 앞에 밀린 거 싹 다 해놓으세요. 앞에 밀린 거 좀 다 해놓으시고 68, 69 펴봐. 68, 69에서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69쪽에 11번까지만 풀어오십시오. 69쪽에 11번까지만 풀어오시고 워크북도 13쪽에 관련 번호까지만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번호는 불러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고 인수분해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의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할 테니까 인수분해는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 파트 안 돼 있으면 인수분해 못합니다. 여기 곱셈 공식은 적어도 다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곱셈 공식은 다 외우시고 오늘 선행 안 했던 인간들 손, 부민이 빼고 손, 선행 안 한 인간들 손, 승우는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말고 원래 선행 안 한 애들 있잖아. 손 들어봐. 오늘 선행 안 들은 애들 있잖아. 3명 빨리 손 들어. 니네 셋만 남아서 하고 가세요. 클리닉 알았죠? 너네 셋만 남아서 하고 가세요. 알겠죠? 너네 셋만 남아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 때 프린트 받아 가시면 되고 유빈이는 너 월요일 안 했으니까 오늘 하고 가. 알았지? 왜? 뭐?